안녕하세요. 오닉스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한 성공을 이끄는 남자 정성호입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의 힘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의료 전쟁이 일어났다. 즉 의료 시장에서 성공하는 나라가 전 세계의 부를 한 번에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 전 세계의 언론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 매도 일찍 맞으라고 우리가 중국 다음에 한국에서 코로나가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상당히 안 좋은 보도가 많았고 출입국 제한도 많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의 검사 속도에 전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문 중에 이런 진단 키트에 대해서 나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빠른 검사, 6시간 만에 검사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미국 상원 중에 한 분은 그거 믿을 수가 없다. 그거 가짜 뉴스다라는 식으로 했다가 크게 낭패를 미국에서 본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어제 네이버 기사 중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독일에서 지금 코로나와 관련된 임상 실험이나 제약을 우리한테 돈을 얼마든 줄 테니까 우리한테 줘라, 이런 기사가 떴는 것처럼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지는데도 그 밑에서는 어마어마한 경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는 정말 검사 키트를 몇 회사, 한 4개 회사에서 지금 주문이 폭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그런 회사들이 대부분 다 교수님이나 아니면 의학과 관련된 전문가가 만든 회사고요. 벤처 기업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사스나 메르스, 기타 다른 바이러스, 에볼라나 이런 여러 가지 바이러스의 데이터를 모은 상태에서 빠르게 그러한 경험치를 가지고 우한 폐렴이 나자마자 개발을 착수했고, 그래서 성공적으로 지금 검사를 빠르게 하고 있거든요. 제가 미국 생활을 해보면 또 제가 이전에 동영상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터지면 정말 위험하다. 이게 핵폭탄의 위력이 있는데 정말 겁나는 건 미국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인은 겁이 많다. 그래서 CNN 뉴스나 BBC를 제가 자기 전 한두 시간씩 꼭 보고 자거든요. 또 낮에도 전 세계 뉴스 중에 CNN이나 BBC를 가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어제, 그러니까 미국이 일요일 날이죠. 그저께네요 벌써. 금리를 0%로 내렸고, 일요일 날 금리를 내린다는 게 비상식적인 상황이다. 한국으로 말하면 계엄령보다 더 심한 상황인 거잖아요. 또 한국이 어제 금리를 내려서 0.75다. 앞으로 0.5%를 내렸기 때문에 0.75입니다. 그래서 이 금리가 이제 0% 시대에 와 있고요. 이게 당분간 아니면 1년 지속될지 2년 지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실물 경제를 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졌을 때, 우한 폐렴이 터졌을 때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핵폭탄보다 더 심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겁이 너무 많아서 의료가 너무 후퇴한 면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미국에서 확진자가 더 늘어날 것이고 미국이 가장 위험하다는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한테는 독약이 될 것이다. 또 존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을 된다는 걸 100% 예측한다라고도 제가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일련의 예측이 아닙니다. 실물 경제를 20년 이상 해보고 나이가 50이 넘다 보니까 그냥 누구 말대로 점쟁이 빤스 입은 것처럼 빠르게 예감이나 직감적으로 옵니다. 또 데이터를 많이 모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시면 그냥 보통 다
자리를 깔고도 대부분 다 사람 얼굴만 봐도 안다고 하는 것처럼 저도 나이가 50이 넘고 또 실물 경제에서 25년 정도를 하다 보니까 전 세계를 상대로 선진국에 출장을 하도 많이 다니고 수출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을 만났거든요. 그냥 예측이 아닌 예측이 다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마이너스 금리 또는 뭐 제로 금리일 때는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된다고 동영상에서 또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이 나오고요, 돈이 나옵니다. 지금 현금 확보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 등록증을 어디에서? 구로나 지식산업센터에서. 또 요즘처럼 뭐 재택근무를 대기업이 한다는데 중소기업은 재택근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직원이 너무 작아요. 10명, 대부분 10명 이하의 기업이 전체 중소기업의 70% 이상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검사 키트 하시는 분 회사의 규모가 30명 전후입니다. 저는 이러한 그 한국의 중소기업의 상황에서 제가 그 하나의 논문으로 쓴 것 중에 하나 있는데요. 한국의 중소기업의 실태에 대해서 제가 십몇 년 전에 쓴 논문도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때의 데이터도 역시 2대 8보다 9대 1이겠죠. 거의 85% 이상이 대기업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제가 중소기업, 수출기업을 20년 이상 하면서 느낀 건 무엇이냐면 한국의 중소기업 토양이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업이 다양화되다 보니까 또 젊은 분들이 워낙 그 개척적이고 도전적이다 보니까 벤처기업이 상당히 히트를 했고요. 또 전 분야에 대해서 두각을 나타내고 전 세계에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 히트친 지 별로 안 됩니다. 10년 전은 안 됩니다. 근데 전 세계 게임 시장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또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에 1등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한국이 앞서가는 건 확실합니다. 특히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가장 그 한국을 자랑스럽게 느낀 것은 의료입니다. 제가 심장병 있는 아들을 수술을 몇 번을 해보고 또 그 의학 기술이 발달한 것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감사하고 또 한국의 의료 이것이 상당히 세계적 수준이다. 많은 의사분들이나 기타 간호사나 의료와 관계된 제약과 관련된 모든 의료 쪽, 메디컬 쪽에서는 상당히 인프라가 좋다.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가 있어서 또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다 똑똑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검사 키트뿐만 아니고 이제 임상실험도 빨리 해줘야 되는데요. 저는 정말 아쉬운 게 있어요. 공무원들의 움직이지 않는 또는 요즘처럼 공부 잘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세상을 너무 단편적으로 봐요. 사업은 사활이 걸려 있거든요. 제가 그 앞전에 세금을 줄여야 된다고 했는데 세무 공무원들, 젊은 분들 타입 없습니다. 그냥 세법 책에 나오는 국세 기본법에 나와 있는 기준에서 한 치의 오차도 만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업무 매뉴얼대로 전화하거나 아니면 협박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경제가 움직이지 않아요. 제가 임상실험 할 때 이 그 신문지상에도 긴급하니까 바로 허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검사약 치료제도 바로 임상실험 시켜서 바로바로 예스를 해줘야 되는데 저 안 봐도 뻔합니다. 아직도 보건복지부나 기타 관공서에서 한국의 이런 기술을 빨리 허가하거나 임상실험에 예스를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물론 이게 잘못되면 더 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요. 위급한 상황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는 약만 나온다면 한국에서 개발해서 전 세계에 판다면 한국은 그 하나만 가지고도 다른 사업 분야에 파생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좀 넓게 보고 또 이럴 때 어려울 때 실물 경제 하시는 사장님들이 최전선에 싸우잖아요. 그러면 추경 예산 말만 합니다. 빠르게 빨리 은행에서든 뭐든 중소기업인한테 물론 대기업도 그렇겠죠. 아니면 뭐
자영업을 하시는 분한테 빨리 대출을 일어나게 하든, 제로금리니까 은행에서 0.5%나 0.3%의 마진을 먹고 1%의 대출해줘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대 안 움직일 겁니다. 은행들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뭘로? 돈 빌려주고 돈 장사해서 이자로. 크레딧 카드나 조금만 나쁘면 바로 금리 5%, 10%씩 때립니다. 정치하거나 아니면 일반 그 경제활동 안 하시는 분은, 야, 금리가 0%대라는데 뭐 금리를 5%네? 어떤 7%네? 10%네? 14%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1금융권이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면 어려우면 2금융 가야 되고 3금융 가야 되고 4채로 갑니다. 현실은 너무 동떨어지다는 거죠. 이 정말 썩어 빠진 그 생각을 가지면 이 위기를, 공무원들이나 정치인들 썩어 빠진 생각을 가지고는 지금 현 정부든 뭐 기타 사람이든 간에 썩어 빠진 생각을 빨리 뜯어고쳐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 한국이 신문에서 나온 것처럼 검사 테스트기로 전 세계에서 주문이 폭주하듯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는 약을 개발해서 전 세계에 팔자. 독일과 미국이 싸우듯이 얼마든지 돈을 줄 테니까 우리한테 줘 하듯이, 대한민국의 정부에서 리더는 이 약을 전 세계에 팔 수 있는, 대한민국을 보호하는 전 세계 경제에 파급할 수 있는 조료의 기회입니다. 좋은 약들이 많으니까 빠르게 실험하게 해서 데이터를 갖고라고 하지 말고 그 약의 효과만 있으면 어떻게든 시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준다면 한국은 또 다른 기회를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기 속의 기회가 있는데요. 지식산업센터를 다시 얘기한다면 저는 지식산업센터를 항상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재택근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내야 됩니다. 어디서? 구로가 됐던 아니면 뭐 문정, 성수든 지식산업센터에서 내야 되는데요. 책상만 갖고는 요즘에 안 믿습니다. 차라리 조그마한 소형 평수를 사서 사업자 등록증을 하나를 뭐 10개를 내서라도 대출 받아서 사업을 하시면 좋은 기회가 있을 겁니다. 직접 사업도 70% 하시고 30%를 나눠서 부동산이나 주식을 투자하세요.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제 0%대의 금리는 오지 않습니다. 이럴 때가 기회입니다. 빠르게 잘 생각하셔서 대출 받는 것도 최고의 투자입니다. 그래서 위기일 때 정성호 TV에서 몇 가지를 부동산 전망도 했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위기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를 더 보시면서 이럴 때 사업자 등록증을 꼭 내셔서 사업을 하시면서 돈 벌 수 있는 기회, 일부를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